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입 추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추론은 C++ 2011에 추가된 기능이고요. 너무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놀라 까무러칠 정도일 텐데 키워드 오토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워드 오토를 먼저 살펴봐야 될 건데 이건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던 키워드예요. C 언어부터 있던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먼저 C 언어의 키워드 오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uto.c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C 언어니까 stdio 해야 되겠죠. stdio.h until main return 0.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메인에서 3번 f를 호출할 거예요.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f를 3번 호출할 겁니다. f는 return value를 쓰지 않으니까 void 펑션으로 해주면 되겠죠. void 펑션의 f인데요. f의 기능은 변수 2개의 값을 출력할 거예요. t로 이렇게 출력할 건데 a, b 2개라고 하죠. a, b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그 변수는 a는 0, b도 0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출력할 때 a하고 b를 값을 증가시키면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력하면 일일이 출력이 되겠죠. 일일이 3번씩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gcc auto.c 하면 실행 결과는 일일이 3번 출력이 되죠. 근데 이 auto.c에서 이 2개 배리어블은 사실은 어떻게 선언된 거냐면 automatic 배리어블을 선언을 해둔 거예요. automatic 배리어블은 f 들어가면 자동으로 생기는 배리어블이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안 썼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정말 같은 기능인지 한번 보시려면 2.exe 보시면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 오토라는 거는 왜 쓴 거냐? 오토매틱 베리어블 말고 스태틱이라는 베리어블이 있어요. 스태틱 베리어블은 오토매틱과 다르게 미리 만드는 거예요. f가 들어갔을 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 f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스태틱인데요. 이 스태틱을 쓰면 이미 생성이 됐기 때문에 b 값은 이전에 있는 값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속적 베리어블 persistent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이죠. 매번 생성되는 동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정적인 변수, 지속적인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2개의 차이를 보시면 스태틱의 반대로 오토가 쓰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automatic 베리어블의 값은 매번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똑같이 1이 되지만 두 번째 static 베리어블의 값은 그게 이전의 값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래 오토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이제 C++에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타입의 이름으로 쓰기로 바꾼 거예요. 의미를 바꾼 거죠. C++ 11 이후부터 바뀐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토를 쓰기 전에 먼저 오토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fruit.cpp 하나 해볼게요. 맵을 쓰려고 하는데요.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건 메인 펑션 하나만 쓸 건데 여기서 map string int 해서 fruit를 쓸 거예요. fruits라고 할까요? fruits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럼 string도 써야 되니까 include string도 해야 되겠네요. 자, fruits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사과 가격은 1,500원. 그 다음에 바나나 가격은 1,000원. 그 다음에 체리 가격은
5,000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맵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맵 애플은 1,500원에 대응시키고 바나나는 1,000원에 대응시키고 체리는 5,000원에 대응시키는 변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과일 가격을 출력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천하무적 맵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떤 포인터 비슷한 포인터 라이크한 P를 가지고 프루츠의 begin 그리고 얘가 프루츠 엔드가 아니면 플러스 P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타입은 아직 안 썼죠. 그리고 여기다가 cout에 P의 first 그리고 탭 출력하고 P의 second 엔드라인 이렇게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포인터 라이크 변수가 맵에서는 아이터레이터죠. 이게 아이터레이터예요. 그런데 그 아이터레이터가 어디 있는 아이터레이터냐면 맵에 지금 우리 정의한 맵에 string int에 있는 그 컨테이너에 있는 아이터레이터죠. 그래서 이 그 P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길게 써줘야 돼요. 길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원하는 대로 잘 되는지. G++ food.cp 애플은 1,500원, 바나나는 1,000원, 체리는 5,000원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fruit의 begin이 리턴하는 어떤 값이 타입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fruit의 begin의 리턴 타입을 알잖아요. 컴파일러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auto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긴 이름 대신에 fruits의 begin에 해당되는 타입을 자동으로 네가 결정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fruit.cpp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 간단하게 돼요. G++ fruit.cpp -std c++11 해주죠. 이번에는 잘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타입 추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그 맵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